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집 보러 갔는데 옛 애인이 살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죠. 서연은 창가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아파트 매물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그녀의 옆자리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개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어떠세요? 신축이고 학군도 좋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매물을 추천했어요. 투자용이라 학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세권이면서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죠. 서연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화장, 맞춤 제작한 듯한 재킷. 그녀의 모든 것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참, 이 매물은 어떠세요? 준호가 조금 망설이다가 한 매물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2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향후 5년 내 재건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죠. 다만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월세를 몇 달째 밀렸다고 합니다. 다음 달 퇴거 예정이에요. 집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니까요. 오늘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후 3시에 약속 잡아놓았어요. 준호가 핸드폰으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의 아픔은 이제 그녀 안에 깊이 묻혔습니다. 아니, 묻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죠. 그럼 2시 반에 그쪽 단지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섰어요. 네, 서연 상무님. 그때 뵙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마주하게 될 운명을요. 5년 전 자신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들을 상상도 못 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오후 2시 30분 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이쪽입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를 따라 낡은 건물로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는지 운행 중단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5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몇몇 집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504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임차인분께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티셔츠, 맨발. 하지만 그 얼굴은 서연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였어요. 5년 전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지수. 함께 웃고 울며 모든 비밀을 나눴던 그 사람. 그리고 서연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워 서연을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잠긴 듯 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인준. 서연이 3년을 사귀었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남자. 삐죽삐죽 자란 수염, 구겨진 추리닝, 축 처진 어깨.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서연! 세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쪽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죠. 지수가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지수와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 응, 들어와. 지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과 옷가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 봉투가 구석에 방치돼 있었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2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채로요. 서연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매물을 확인하는 예비 집주인처럼 행동했죠. 민주는 거실 한쪽에 서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손을 비비작거리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기 집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월세를 못 내셨다고 들었어요. 응, 다음 달에 나갈 거야. 이미 집주인한테 얘기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빈집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집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5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문을 나선 서연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녀는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서연은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다시 그 완벽한 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을 나서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들어가서 자세히 볼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죠. 두 사람은 다시 5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장난감을 주워 담고 있었죠. 하지만 정리해봤자 집의 낡음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좁은 화장실. 전형적인 투룸 구조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들어왔죠. 누수는 없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천장에서 조금 비 오면 물이 새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얼룩진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모두 빨간색 독촉장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액자 유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과 지수, 그리고 아기가 있었죠. 서연의 시선이 그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저기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죠. 방 안에서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주는 거실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 주방을 살폈습니다. 싱크대는 기름때로 끈적했어요. 가스레인지는 낡아서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보일러는 작동하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겨울에 가끔 꺼져요. 수리는 안 하셨나요? 돈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준호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누수 수리, 전체 도배와 장판 교체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면 리모델링 할 생각입니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수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옷은 여전히 지저분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잠깐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거뒀어요. 다 봤습니다. 나가죠. 그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뒤따라 나왔어요. 서연아,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사려는 거야? 네, 그럴 생각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계약대로 다음 달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는 밟을 겁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준이 뒤늦게 현관으로 나왔어요. 서연! 그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였어요. 복도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5년 전에 선택이 만들어낸 초라한 현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준호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컵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는 분들이셨나 보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죠. 그 집 말고 다른 매물도 보여드릴까요? 조건 더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집으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차라리 상태 좋은 집을. 괜찮아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서연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연은 꼼꼼히 조항들을 읽어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전 바로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었죠. 깜짝 선물을 주려고 케이크를 들고 갔었어요. 그날은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침대에 엉켜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수, 서연의 남자친구와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 서연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기보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죠.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수가 옷을 주워 입으며 대답했어요. 1년? 아니, 1년 반쯤 됐나? 기억도 안 나네.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옷을 입으며 냉소를 지었어요. 말을 해! 뭐라고? 내가 너무 지루하다고? 매번 똑같아서 질린다고?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제발.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뭘 얘기해? 끝났어, 이 오래전에. 제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보기 안 좋아. 좀 그만해. 지수야, 너까지 우린 친구잖아, 10년 넘게. 친구, 솔직히 말할까? 언니 옆에 있는 거 정말 힘들었어. 맨날 착한 척, 잘난 척 지겹더라. 지수의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어요. 그리고 회사 그만둬. 지수가 그 자리 필요하거든. 뭐?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의 경리였어요. 민준은 그 회사 사장의 조카였죠.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지수가 내 자리에 들어갈 거야. 내일 사직서 내. 안 돼, 그 일자리는 내가. 아, 참, 그 통장 있잖아. 민준이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통장이었어요.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민준과 공동 명의로 만든 통장. 이거 정리했어. 지수랑 새 출발하는데 필요하거든. 그게 5천만 원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야근하고 주말 알바하며 모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공동명의잖아. 내 돈이기도 하지.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지수가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축복해줘. 우린 진짜 사랑하거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우리 얘기 좀 해야 하거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민준 오빠 만났잖아. 웃음소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연은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을 그녀는 계단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입김이 작용한 거였죠. 통장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명의였으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상무님, 준호의 목소리가 서연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볼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계약금은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 거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밤 11시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32층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와인 잔을 기울였어요. 레드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쓰면서도 부드러웠죠. 테이블 위에는 오늘 받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의 매물 정보였어요. 서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집값, 평수, 재개발 일정.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 생각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준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놀란 듯 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준호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집 말이에요. 사겠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상무님, 그 집은 상태도 안 좋고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보면서요. 준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차인들 퇴거 일정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죠. 5년 전 그날 밤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돈도, 사랑도 모두 잃었어요. 친구마저 배신했죠. 그날 밤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그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새벽 배송 일도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죠. 그러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밤새 책을 봤습니다. 커피로 잠을 쫓으며 공부했어요. 재무 자격증을 땄고 회계사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까지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 만에 팀장이 됐고 5년 만에 임원이 됐어요. IT, 스타트업 투자, 부문 상무. 연봉은 2억이 넘었습니다. 이 집도 그렇게 산 거였어요. 현금으로 샀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요.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준과 찍은 사진, 지수와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서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이제 끝낼 때가 됐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와인 잔을 비우고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수는 직접적일 필요가 없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그게 더 완벽한 복수야. 서연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은 미소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요. 아이를 키우며 월세도 못 내는 형편, 일자리도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집마저 잃게 될 거였어요.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으로요. 냉정하고 계산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5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서연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은 504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습니다. 명품 구두의 굽이 복도 바닥을 톡톡 두드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기름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연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지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을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왔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방을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주인이 제가 됐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주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퇴거 통지서입니다. 법적으로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드려요. 다음 달 15일까지 이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서연아, 잠깐만.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법적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복수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복수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이건 그냥 부동산 거래일 뿐이에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고 임차인께 법적 절차에 따라 통보하는 거예요. 서연아, 제발. 지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전 더 이상 당신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친구는 배신하지 않아요.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지 않죠. 친구는 3년간 모은 돈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친구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눌렀어요. 친구는 일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거리에 나앉게 만들지 않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서연이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깐! 민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어. 애도 있고 갈 데도 없어.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5년 전 당신들한테 매달렸어요. 무릎까지 꿇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준과 지수를 바라봤어요. 보기 안 좋다고 했죠. 지겹다고 했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문을 닫았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법대로 하세요. 1달 드립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아주 잠깐 서연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아, 그리고 문 앞에서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부르세요. 우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남은 지수와 민준.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민준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서연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주가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 단지 입구 작은 카페였어요. 낡은 건물 사이에 있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앉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사 준비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 나갈게. 그래야죠. 서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아, 집주인이라고 했죠? 서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5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잖아. 아니야,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날 좋아한다고 했어. 나한테만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 남자를 뺏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난 열등감이 있었어. 언니는 항상 완벽했잖아.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그게 나를 배신할 이유가 돼요? 아니야. 변명이 안 된 나도 알아. 지수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진짜 사랑. 그래서 행복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민준이랑 5년 행복했냐고 물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이 낳고 1년 만에 민준이가 달라졌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도박도 시작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밀린 월세, 빚 다 내가 갚았어.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그래서 제게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서연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뭐요? 그냥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수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언니가 옳았어, 민준이는. 민준이는 쓰레기였어. 나도 쓰레기고. 이제 알았어요? 5년이나 지나서?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언니는 지금 행복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행복하죠. 당연히. 정말? 좋은 직장, 좋은 집,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돈. 다 있어요. 서연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어요. 그럼 됐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잘 살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야. 다행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당신들이 나를 망가뜨렸는데 내가 잘 사는 게 다행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 놓아 울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매일 밤 꿈에 언니가 나와. 울면서 날 보는 언니가.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일어섰습니다. 그만 우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5년 전 지수가 서연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5년 전엔 당신들이 위였고 지금은 제가 위일 뿐이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언니. 그리고 우린 친구였던 적 없어요. 친구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서연이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단지 입구를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퉁이를 돌아서자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 복수를 했는데도 그들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도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쓰기만 한 걸까요? 서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의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어요. 504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는 깨끗한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곰팡이 핀 천장은 말끔히 수리됐고 삐걱거리던 바닥도 새 장판으로 교체됐습니다. 주방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됐어요. 새 싱크대, 새 가스레인지, 깨끗한 타일, 화장실도 완전히 새로 단장했습니다. 서연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밝아진 공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어둡고 축축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말 깔끔하게 나왔네요. 인테리어 기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녀는 기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기사가 짐을 챙겨 나갔어요. 서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단지 앞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연 씨 맞으시죠?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해피홈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한부모 가정에 임대하신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연은 한 달 전 복지센터에 연락했었어요. 이 집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급하게 집이 필요한 가정이 있어서요. 내일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민준과 지수는 다른 지역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은 공사판 일용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했죠. 아이는 어린이집에 겨우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힘들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동정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서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집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로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상무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데. 네, 괜찮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준호는 처음
보는 그녀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입주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깨끗해진 공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5년 전 난 모든 걸 잃었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친구도 돈도 일자리도 다 잃었지.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하지만 난 다시 일어섰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난 살아남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복수였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아침에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그 집에 입주하기로 했다고요. 30대 여성과 6살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 쉼터를 전전하다가 이 집을 소개받았다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는 공간. 그게 그 집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사진들이 보였죠. 민준과의 사진, 지수와의 사진,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서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요. 그리고 사진첩을 닫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서연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 서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5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증오도 복수심도 이제 내려놓았어요.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후배 직원이 나왔어요. 상무님, 회의 시작됐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가요.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진짜 복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